더불어민주당이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강진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수 선거는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논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천 폐지된 전 시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서면서 순천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권오봉 후보가 신청한 재심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정기명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강진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강진군수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최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강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강 후보는 자신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강진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강진원 후보와 이승욱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수시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권오봉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후보 간 4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복 여론조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최종 경선 무효를 요구한 권오봉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11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오류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오봉 예비후보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 권 후보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여수시장 공천은 정기명 후보가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후보 2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사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정기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훈 후보는 민주당 텃밭에서 집권 여당의 경쟁력을 보여 표심을 사로잡겠다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김현철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며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찬 후보는 지역 현안을 특정 정치인이나 계층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앞장서야 한다며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여수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본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논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오하근 후보가 공천권을 따내면서 순천시장 후보로 나서는데요.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온 노관규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고 이영준 후보는 일찌감치 무소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오하근 후보는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젊고 새로운 인물, 유능한 경제시장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천시장으로 당선되면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에 보다 집중하고 경제 활성화와 복지 대전환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의 현정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원팀을 만들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순천 지역 발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탈당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노관규 후보. 노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원박람회. 5년 만의 보수 정권 교체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2번의 시장을 지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의 대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광규는 비전도 있고 일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셨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저를 살펴주시고 안아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사단체 회장과 자치위원회장을 역임하며 20여 년 동안 지역 발전에 힘써온 무소속 이영준 후보. 관광객이 사계절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고 원도심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3대가 순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색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살고 싶은 순천, 가고 싶은 순천, 머물고 싶은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씨앗은 뿌리고 가꾼 대로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잘 사는 순천,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면서 거둬들이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5학은 노관규, 이영준, 3자 구도가 형성된 순천시장 선거 대진표. 6월 1일 순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소병철 국회의원이 노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노관규 후보의 순천시장 선거 불공정 공청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노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할 때마다 탈당을 반복해 민주당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후보는 불공정 공천이 사실무근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불공정을 불공정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감 능력 상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천이 배제됐으며 지난 10일 세 번째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지역 의대 유치 공약이 배제된 가운데 정의당이 균형 발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지역위원회는 윤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 공약에 전남도민의 수건 사업인 의대 유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은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책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정부보다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본 지역민들은 경제만큼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주택관계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경제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옛날 부패 그런 것도 좀 청결 좀 해야 되고 잘못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잘하겠지요. 경제 살리고 좋고 또 뭐 저거 하면 다 잘 사도록 하면 좋겠지요. 특히 서민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로도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코로나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안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북부 지역 좀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 택시 자체는 너무 정부 자체에서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좀 살도록 해주세요. 또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농촌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100% 나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웃 국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12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의존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잘 공존해가지고 나라를 첫째로 부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안보 문제 그 해결도 좀 국민들한테 좀 평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사 막 무기를 그거 막 도발하려고 그러고 위험해갖고 아이고 위협에 좀 받았지 않은 게 한국이. 시민들은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서민들을 더더욱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약속했던 거 다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제는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전남 방문회 선포식이 다음 달 14일 목포 유달 유원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가 있는 행사로 구성됐고 전남도립 국악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 홍보 영상 상영과 홍보단 출정식, 작은 음악회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른바 MZ세대를 겨냥해 오는 8월과 9월 캠핑 박람회와 EDM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해남군이 전남에서는 최초로 배달 수수료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들어 배달 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해남군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발생한 배달 수수료 한 건당 1,000원씩 지원됩니다. 업체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배달 수수료 지출 비용 증빙 자료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목포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포시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수칙과 절차 지키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전보건 분야도 관리와 책임을 부시장이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해 발생에 대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흥 녹동농협 공판장에서 햇마늘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전남농협은 11일 줄기가 달린 주대마늘 산지 경매장인 고흥 녹동농협 공판장에서 첫 경매가 4kg에 2만 500원을 시작으로 햇마늘 경매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매는 올해 40여억 원 판매를 목표로 다음 달까지 이어지며 녹동농협 공판장에서는 양파, 매실, 감자도 거래됩니다. 고흥 과영면 내로마을이 네 번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으로 앞서 고흥에서는 도양읍 대복마을과 포두면 신기마을, 두원면 동촌마을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내로마을은 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1:1 맞춤 상담과 서비스가 지원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광양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11일 현재 읍내지구대 위치가 광양읍의 치안과 안전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지구대 확장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광양시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광양경찰서는 국비를 확보해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 이후 기존 읍내지구대는 인근 광양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광양 시민들을 위한 지역별 힐링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양시는 시민이 많이 찾는 3화섬 공원과 진월 끝들 마을, 광양읍 서천변 등에서 대중음악과 국악, 마술, 무용 등 다양한 거리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구직 활동에 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무료 정장 대여에 나섭니다. 무료 정장 대여 꿈뜨라 곧장은 1년에 3번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대여하면 일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할 경우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